A. 동현아.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그럼 세 변의 길이 B가 주어지면? 뭔 개소리야. 코사인 법칙. 자, 똑같다. 뭘 알아? AB의 길이 1, K. BC의 길이 루트 2, K. 쓰지도 말까? 그리고 CA의 길이 2, K. 그럼 여기서 뭐 하자? A든 B든 C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각 하나만 잡자. A를 갈까? 오케이? 간다. 뭐야? 코사인 A가 나오잖아. 뭐예요? 2K, 2K. 분의 K제곱, 2K의 전체제곱, 4K제곱, 마이너스 루트 2K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K제곱. 그럼 K제곱 약분 되잖아. 알았냐? 그럼 코사인 A가 나왔다. 그 말은 사인 A 구할 수 있죠. 웬만하면은 사인 A를 구하세요가 나올 겁니다. 코사인 A를 줄게. 대신에 사인 A를 줄게 코사인 A 구해봐도 있기는 하겠지. 대신에 그때는 A가 얘가인지 둥아인지 알 수 있게끔 하거나 둘 다 풀어보거나 뭐 이런 문제를 줄 거다. 어쨌든 사인 A는 얼마예요? 4분의 얼마? 루트 7. 그렇지. 그럼 끝났지? ABC 넓이 구하러 갈 수 있겠네. 선생님 K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이제 네가 말했던 거 뭐? 왜 저번에 반지름을 가지고 사인 법칙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K가 나오면서 뭐 답 완성되겠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52번 갑니다. 자, 뭐야? PQ의 길이가 삼각형, PQ의 길이래요. 선분 PQ가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PQ의 길이의 최소 값을 찾아주세요. 자, 간다. 이것도 원Q에 끝나는 문제들은 아니겠지. 뭐 모든 문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터프인 문제들 또는 저 뒤에 행일 문제들이 어려운 이유. 처음부터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뭘 쓰세요? 라는 거를 한 방에 주진 않던가 혹은 답 자체가 법칙 하나만으로 답이 안 나올 때 한 번, 두 번, 세 번 사용해야 될 때 그때 보통 터프 또는 행일 1등급 문제들이 나오겠죠. 자, 어쨌든 AB 길이 4래요. AC의 길이 3이래요. 삼각형 ABC를 구할 수 있죠.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인의 60도.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해주면 3루트 3 나오겠죠. 맞죠? 여기가 됐음. 그 다음 두 번째. APQ의 넓이를 찾으러 가보자. 어떻게 구할까? 얘를 A로, 얘를 B로 잡아보자. APQ의 넓이 뭡니까? 2분의 1 A, B, 사인의 60도. 근데 그게 ABC의 절반. 2분의 3루트 3 나옵니다. 얘 일단 2분의 루트 3이잖아. 맞죠? 절반이니까. 그러면 AB의 길이 찾은 거네. 얼마예요? 6이라는 건가? 6이다. 그치? 그때 A 곱하기 B가 나왔습니다. 그때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야? PQ. PQ의 길이 구하러 가보자. 딱 듣는 순간 뭐야? 세변 삼각. 고셈법칙이겠지. PQ의 제곱 어떻게 구합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의 60도. 코사인 60도 얼마? 2분의 1. 약분. 그리고 AB 6.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600거. 자, 근데 이 녀석에 대한 뭐 찾기? 최소값 찾아주세요. 결국은 뭐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면 돼요.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뀌었어? 곱을 줄게. 제곱이든 어쨌든 합의 최소 구해봐. 무슨 법칙? 산술기하 평면. 맞나요? 그래서 합의 제곱을 제곱의 합은 크로나타의 이르트에 둘이 곱한 거. 집어넣어주면은 12. 그럼 답은 얘가 12, 답은 6. 끝. 어딨어? 루트 씌워야 되네. PQ의 제곱의 최소가 6이고 PQ는 루트 6. 답은 4번. 됐죠? 77 가보자. 자, 요런 문제들 풀 때, 마플 시너지를 공부할 때 너희들이 제일 제대로 공부해주는 방법은 뭐다? 1단계, 2단계, 3단계 시킨 대로 따라가지 말고 3단계만 먼저 본 다음에 내가 흐름 잡아보는 거.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난 이렇게 풀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저 1, 2, 3단계랑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보는 거. 그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 왜? 학교 시험은 1, 2단계 안 주잖아. 보통은 잘 안 주잖아. 새끼 문제 1, 2, 3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잘 안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 그래서 일단 뭐 합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각각 블라블라블라라고 할 때 삼각형 넓이의 최대 최소 그냥 최대값을 구해보자라고 하면 생각해. 그럼 일단 뭐 나왔어? 세 변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또 사인? 코사인이라고 한 거야? 아, 발음이 이상했던 거야? 오케이. 뭐 그렇게 가주면 되겠다. 알았죠? 그래서 어디로 갈까? 어디가 제일 클까? 그걸 모르네. 세 변 중에 일단 제일 클 수 있는 게 뭘까? 일단 첫 번째 4가 제일 길다. 그럼 뭐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 보다 뭐 해야 돼 얘들아? 나가야 되죠. 맞는지 확인. 오케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제일 긴 게 하긴 뭔지 모르는구나. x 플러스 1을 도 근데 뭐 해야 됩니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당연히 짧아져야 돼요. 세 번째 이 변의 길이 또한 나머지 변들의 합보다 당연히 짧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긴 길이가 성립하면은 나머지는 자동 설명이라서 자동 성립이라서 보통 긴 길이로 가는 거지. 모르면 세 개 다 해야지. 알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x의 범위 뭐예요? 8, 4. 얘는요. x는 크다. 누구보다? 0. 어이 뭐야?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네. 여기까지 됐음. 여기까지 됐음. 끝. 그러면 어쨌든 x의 범위 뭐다?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지 뭐. 그리고 누구? 한 변의 길이를 찾으러 가봐야지. 그래서 뭐 코사인 A를 구한다. 그걸로 사인 A로 넘어가서 넓이의 최대 최소 해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지. 맞지? 자, 근데 이 문제는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죠. 왜요? 흐름을 뭐로 잡으래? 이게 방금 말은 쉽게 했지만 사실 코사인 A를 구해보면은 그거 자체가 뭐 나와? 이제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x에 대한 이상한 식들을 등장하겠지. 그걸로 또 다시 한번 사인을 구하는 것처럼. 또 1 사인 코사인 제곱에 루트 씌워서 사인 구해야 돼. 거기가 사실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야. 뭐 풀 정도까지는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저분할 게 예상은 된다, 그치? 그러고 나서 넓이 2분의 1 곱하기 뭐 AB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다? 그게 복잡하니까 이 문제의 목적은 헤론의 공식을 쓰세요 였나 봐. 그지? 그래서 지금 2단계가 저딴 식으로 나와 있는 거지. 그지? 왜? 합을 해보면은 하나는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다 보니까 세 변의 길이 합이 정수로 뚝 떨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헤론을 써주세요라고 한 것 같아. 알았음? 그래서 이 문제는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x 범위 나왔고 헤론을 쓰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2단계는 얘 걸 따라가자. 세 변의 길이 합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얼마냐? 10이냐? 10. 자, 이걸 뭐로 나눠? 2로 나눈다, 그지? 5 나오죠? 그게 뭐예요? 스몰 s라 부르는 거. 그래서 헤론의 공식 넓이는 뭐야? 기억나? s 곱하기 s-a, s-b, s-c. 이거 기억나? 로 들어가 보자. 루트. 합은 5. 얘는 뭐야, 그래서? 1, 5-4. 두 번째는 뭐? 4-x. 세 번째는 뭐? 5에서 저걸 빼니까 플러스 x. 끝났네요. 요게 넓이다, 그치? 이 녀석이 가장 작아지고 쥐고 싶대. 루트 안에서 5 묶어주면 그 안에서 마이너스 x고 플러스 4x. 이 녀석이 가장 최대네? 커지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돼? 루트 속이 가장 크면 되지. 루트 속이 가장 크다? 아, 2차식의 최대 최소. 축이 2잖아. x에 2 넣어달라는 얘기다, 그치? 끝. 4, 8, 4. 답은 2루트 5. 알았어? 끝. 여기까지.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 되면 81번 갑시다. 81번 갑시다. 자, 1181번. 뭐예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모두 구하여라. 이 모두가 왜 그럴까? 뭐 둔각, 예각,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자, A의 길이가 6루트 3, 그리고 B의 각의 크기가 30도 나와 있는 상황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6입니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딱 나온 순간 아 당연히 사인 법칙이긴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구해보세요라고 하니까 변의 길이라던가 각에 대한 크기들을 찾으러 가보자. 일단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sin A분의 A는 2R 이용하면 sin A 나온다 그죠?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A로서 가능한 각의 크기 얼마? 60도. 근데 얘들아 60도만 가능하니? 하나 더 있지. 사인 자체가 얘가 둔각의 범위에서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거는 60도도 있지만 얘도 있지. 맞죠? 얼마? 3분의 28. 그래서 아마 모두라고 하지 않았을까? 알았음? 두 번째 B도 왜 이래? B도 가보자. 사인 B 30도 분의 B CB 사인 B 사인 30도 얼마? 2분의 1. 그럼 B는 얼마? 6이라는 얘기다 그죠? 끝. 자 간다. 첫 번째 삼각형. 그냥 막 그리자. 여기가 A야. 여기가 얼마? 3분의 파이 60도. 60도라고 쓰자. 6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6루트 3. 자 B 여기 있다고 치자. 여기 30도. 얼마? 6. 자 그럼 나머지는 직각이겠죠. 넓이 얼마? 18 루트 4? 요거 하나. 두 번째, 근데 A가 어때? 둔각일 수도 있나 봐. 여기가 몇 도? 120도. 얘가 6 루트 3. 그리고 얘가 B 30도. 얘가 B. 얘가 6. 자, 뭘 수도 있어? 이렇게 생긴 둔각 삼각형일 수도 있겠다. 그치? 맞나요? 맞나요? 예. 그러면 얼마? 예. 3이겠다. 그치? 넓이 얼마예요? 9루트 3. 그래서 답은 그냥 뭐 구하시오가 끝이네. 두 개. 괜히 또 쓸데없이 27루트 3 하지 말고. 됐니? 끝. 어때요? 정말 쉽죠? 여기까지. 어쨌든 A가 두 개라서 넓이가 두 가지였다. 가볼까? 자, 외접원의 반지름 또 무슨 법칙? 당연히 사인 법칙으로 끝날 것 같다. 그쵸? 아이고. 자, 가보자. 그러면 변 나와 있으니까 대각 찾으러 갈까? 요거 둘 다 한번 찾아볼게요. 사인 B분의 얼마야? 3은 2R. 2R 얼마지? 6. 두 번째, 예. 사인 C분의 2. 자, 그러면 사인 B 얼마? 2분의 1은 얘기 돼요. 맞죠? 두 번째, 사인 C 얼마? 3분의 1은 얘기 되겠죠. 그럼 B는 특수각이겠네. 물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상황. 예각이겠구나. 여기가 둔각이니까. 어쨌든 예각으로 뭔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때 BC의 길이를 찾아주세요. 짠. 뭘까 얘들아? BC의 길이를 찾아달래.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자, 맞아요. 야, 얘들아. 코사인 법칙으로 만약에 저 물음표 BC를 구한다고 쳐보자. 뭐가 필요해? 대각. 사인 법칙으로 BC를 찾는다고 해보자. 뭐가 필요해? 대각. 그럼 대각의 크기 어디야? A야? A의 각의 크기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려면 뭐 해야 돼? 우리가 구한 BC가 특수각. B까지는 좋았어. 왜? 사인이 2분의 1가 특수각이거든. 근데 사인 C가 3분의 1이잖아. 특수각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거든. 그러면은 저 BC를 통해서 A의 각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그래서 방금 하연이가 말한 방식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지. 어떻게? 이거를 BC를 한 방에 구하려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무조건 대각의 크기가 필요한데 A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서 이거 따로 구하자. 3 코사인 C. 이거 따로 구하자. 2 코사인 C. 그럼 둘이 더해서 5 코사인 C가 답이겠지. 알았습니까? sorry. 이거 B구나. 그럼 더 할 수가 없네. 어쨌든 3 코사인 C와 2 코사인 B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B, 코사인 C 구할 수 있어 없어? 예각이다, 둔각이다 주어지면 가능하지. BAC가 둔각이니까 나머지는 예각일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양의 값으로 코사인 B랑 코사인 C 찾아주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할게요.
얘 얼마? 3분의 2 루트 2. 얘 얼마? 2분의 루트 3. 그래서 답은 나올 겁니다. 됐죠? 얼마야? 루트 3 더하기 2 루트 2. 이게 답이겠다. 계산 생각한다는 것도 계산했네. 아무튼 됐죠? 끝.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항상 이유가 있다. 웬만한 문제들은 거의 다 이유가 있다. 알았지? 자, 지워도 됩니까? A 지점에서 공을 치기 시작해서 B 지점에 이르게 하는 골프 경기가 있대요. 한 방송사에서 이 골프 경기를 중계 방송하기 위해서 출발점인 A와 240m 그리고 끝점 B와 뭐 아니야. 끝점 B와 60m를 이루고 있는 저 C라는 지점에 설치하고 A에 도 설치했고 맞죠? A 지점과 C 지점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했대. 그 A 지점은 출발점이고 얘는 출발점과의 거리, 얘는 도착점 B와의 거리에서 각각 240, 60이 되는 곳에 카메라 설치했대. 어쨌든 한 선수가 A 지점에서 친 공이 D에 떨어졌어. 그때 A와 C에서 A와 C에서 바라본 각이 CAD가 뭐 말이 이상해서 그렇지 여기 그냥 30도 CAD 여기냐? CAD 여기네 30도 ACD 여기도 30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BCD의 크기가 30도 BC 여기도 30도 그때 D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직선 거리 도착 지점까지 남은 거리를 찾아보라. 맞나요? 이게 됩니다. 가보자. 저기서 또 중등 기하를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가 좀 고민인데 일단 요거 60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게 지금 24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와 1로 써도 된다. 그때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갈지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을 쓸지 좀 솔직히 고민임. 왜냐면 이거 120도 알잖아. 그치? 뭘 해야 될까? 나는 이런 경우에 웬만하면은 내가 너희들 기출문제를 풀릴 때는 웬만하면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쓰라고 하거든. 근데 너무 쉬워서 굳이 그냥 쪼갤게. 몇 대 몇 대 몇? 1대 루트 3대 2. 맞죠? 얘의 길이가 지금 120이잖아. 얘 길이 얼마? 40 루트 3. 그럼 이거 길이 얼마? 80 루트 3. 원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맞죠? 그럼 끝났네? x 세변의 길이 코사인 법칙. 끝. x 제곱은 뭡니까? 저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냥 갈까? 아니면 10이나 20으로 나눠 놓을까? 그냥 간다? 60의 제곱 플러스 80 루트 3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60 곱하기 80 루트 3 곱하기 코사인의 30도. 코사인 30도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약분. 그럼 나머지 계산은 당신들이 해주세요. 알았죠? x 제곱이니까 루트 CO에 답 나오는 거. 그거만 좀 조심하고. 알았지? 예. 야, 이건 너네 풀 수 있을라나? 계산해보자. 이거 3600이지. 루트 3이네. 그럼 할 수 있겠네. 왜 이제 말해? 이게 얼마야? 6400에다가 3배. 참. 19만 2천. 에? 19,200이요. 마이너스 3. 180에다가 80배. 14,400. 그래서 해주자. 4,800. 좀 심하네. 4,800, 8,400, x. 한 번 더 쪼개지죠? 4 뽑아내면은 20 루트 20. 이게 답인가 본데? 답 맞냐? 맞아? 맞대요. 끝. 자, 간다.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저기 앞에 그 유형물 문제? 거기서도 좀 자주 봤었던 그런 느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각을 하나 잡자. 왜? 세 변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 쓰게. 그때 A를 갈래, B를 갈래, C를 갈래, 현우야. 아, 그러니까 잘못됐지. 왜? C 가야지, C. 왜? 그럼 이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쓰면 되잖아. 그러면 끝나잖아. 맞지? 그래서 근데 A나 C나 똑같다. 사실은 크기는 똑같다. 코사인 세타 C 쪽을 구할게요. 뭐예요? 2, 4, 3분의 16, 9, 마이너스 16. 얼마요? 8, 9, 8, 3, 38, 24. 9, 8분의 3. 맞죠? 그러면은 코사인 8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같죠? 그래서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8분의 3 나옵니다. 그걸 어쩌라고요? 요 AD의 길이를 구하는 용도로 합시다. 그래서 AD의 제곱은 C까지만 쓰고 마무리할게요. 9 플러스 9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3 쓰면 되잖아. 알았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냥 답입니다. 자, 89번. 자, 얘들아. 이거 재밌는 사람 많죠? 이거 그림 자체를 되게 많이 좀 뭐랄까 외워둔다고 해야 되나? 눈에 익혀둔다고 해야 되나? 그림 자체를.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지금처럼 요 가운데 있는 요 삼각형 넓이야. 이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래? 두 변과 끼인각으로 합니다. 알았음? 그래서 두 변을 어떻게 찾을래? 이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요 길이 지금 알고 있지. 2분의 루트 7. 그리고 요 길이 알고 있지. 이거 모르지. 이걸 구하러 가는 거야. 그때 너희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뭐? 삼각형 내부의 어느 한 점에서 각각 선, 각 변에 대한 수선을 내렸네? 삼각형 전체 넓이 구하러 가볼까? 오케이? 그때 전체 삼각형 넓이와 그 각각 이 빨간색으로 할게. 빨간 삼각형 세 넓이 합은 당연히 동일하겠죠. 맞죠? 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재료 난 여기 쓸 거야. 왜 A를 쓰는지도 중요하다. B, C 아무 데나 써도 넓이를 구하는 것까지는 되는데 마지막 답을 구할 때 저 A가 필요해. 알았음? 그래서 A를 구해볼래요. 코사인 A 어떻게 구합니까? 아, 이 길이. 이게 6이지? 이게 4지? 이게 5. 뭡니까? 코사인 A 2 곱하기 6 곱하기 5분의 36 더하기 25 마이너스 16. 얼마예요, 분모? 60. 분자 얼마예요? 45. 약분이 되죠? 15로 약분이 되네요. 4, 3. 됐음?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잠깐 스톱하면 안 되네. 사인 A 구해야 되네. 사인 A 구하자 얼마예요? 4분의 루트 7. 4분의 5 아닙니다. 5분의 4 아니고요. 자, 4분의 루트 7. 그걸로 어떻게 할래?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얼마예요? 2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사인 A가 4분의 루트 7. 계산 가능하다, 그죠? 4분의 15 루트 7. 자, 그런데 그 녀석은 세 삼각형 넓이의 합과 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들 6 더하기 4 더하기 15 에다가 높이. 이렇게 하면 안 되네. 2분의 1까지만 묶어야 되네. 6 곱하기 PF 4 곱하기 PD. PD 바로 쓸까? 루트 7. 5 곱하기 2분의 루트 7. 왜 또 분수야? 그게 똑같대. 그러면 PF 나와요, 안 나와요? PF는 나오겠죠? 계산 생략할게. 자,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갑니다. 그럼 PF 알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 뭐야? EFP야? EFP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 구한 PF 곱하기 누구? PE 2분의 루트 7 곱하기 마지막 루트 7. 마지막 사인의
FPE. 그런데 얘들아, FP라는 각이 어때? 여기서 요거 봐야지. 보이냐? 90도, 90도. 이게 파이 마이너스 M이잖아. 그래서 사인 A랑 동일한 거 쓰시면 돼요. 그럼 넓이 끝. 알았니? 알았니? 일단 이 문제의 풀이는 여기서 끝. PF 구하는 것만 너희들이 해가지고 직접 답을 내세요.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여기로 넘어가기도 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저 90도, 90도 보였지? 그래서 뭐로 넘어가기도 해? 이 네 점들은 한 원 위에 있습니다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알았죠? 그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봐도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의미 없는데 필요할 때가 있다. 알았지? 끝. 정리. 자, 89번 그림이랑 82번 그림 동일한 거 알겠냐? 조금 뭐 물어보는 거 아니지. 제공한 거, 제공한 재료가 좀 다른 거 말고는 비슷한 거 알겠냐? 그때 저 삼각형, 이 뭐 82번을 치면은 삼각형 PQR일 텐데. 어쨌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랑 지금 이 문제로 얘기하자면 EF의 길이 구하시오도 많이 나온다. 알았지? 물론 제공하는 재료들은 좀 다릅니다. 지금 문제 그 82번 문제 보면 뭐 주어져 있어? AP의 길이가 주어진 상태에서 EF 길이 구하라고 하죠. 그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비슷한 그림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 봐두셈. 알았음? 자, 어쨌든 간다. 91번. 94번부터 하자. 이게 너무 쉽다. 자, 94번은 진짜 심플. So simple. 일단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기. 이거 언제 만났어? 고1 때 만났었죠. 수학 상. 도형의 방정식. 정확하게는 도형의 이동에서 만났죠. 뭐 했어? 그때 기억나? 여기에 뭐 거울 있다. 여기서 레이저 포인트를 쏴가지고 빠바방 갔다가 자기 그 레이저 포인트 출발점을 다시 돌아왔다. 그때 이 빛의 경로를 구하시오. 빛의 이동 경로를 구하시오. 또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각을 30도 이루고 있는 뭐 벽에 사이에 여기에 의자가 있었다. 여기 앉아있던 사람이 이쪽 벽과 이쪽 벽을 차례대로 한 번씩 터치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이는 길의 최단 경로를 구하시오. 맞죠? 같은 문제입니다. 빛은 최단 경로라고 안 하지 있고 그냥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빛은 당연히 최단 경로로 움직이는 건 상식. 알았어요? 두 번째, 사람은 최단 경로로 물어봅니다. 그때 어쨌든 우린 뭐 했어?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가서 이 길이 대신에 얘를 쓰고 이 길이 대신에 얘를 써서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은 이걸로 바뀌죠. 그때 최단 경로 구하기 이렇게 됐었단 말이야. 대신에 그때 당시는 이걸 좌표평면처럼 생각해서 30도가 아니라 보통 45도를 주는데 어쨌든 얘가 직선으로 표현되고 요점의 좌표를 뭐 어쩌고 저쩌고 몇 콤마 몇 하고 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대칭 이용하고 대칭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풀었었지.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근데 그때랑 어쨌든 원리는 똑같아. 따라서 대칭 이동 시켜서 일직선상의 거리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 각이라는 게 주어진 게 중요하고 원호, 반지름 또는 부채꼴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알았지? 자, 어찌됐건 이쪽으로 대칭 이동 시켜줍니다. 두 번째, 이쪽으로도 좀 더 대칭 이동을 시켜줘요. 오케이? 그때 중요한 거. 대칭이동 구의 점은 원 위에 같이 놓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 60도를 적당하게 쪼개봤어. 얘가 알파라면 얘도 알파가 될 겁니다. 60도 잘려지고 남은 거 얘를 베타라고 잡는다면 얘도 베타가 될 거예요. 근데 알파 베타의 합은 60도인데 전체 합은 2알파 더하기 2베타니까 120도가 될 거고 이 녀석은 결국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12와 12가 되면서 우리가 찾으려는 세 변은
이 변이 여기로 왔고 이 변은 그대로 있고 이 변이 여기로 오기 때문에 이 녀석들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준다. 그 말은 뭐야? 일직선으로 가자가 되는 거지. 알았니? 그러면은 세 변 그리고 각 하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P', P2'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끝입니다. 알았죠? 이거 중요하니까 잘 봐주시고. 오케이? 오케이? 끝. 갈까요? 91번. 자, 요 문제 진짜 별표. 특히 디귿. 그러면서 문제에서 학교 시험에서 뭐라고 나온다 그랬어? 그냥 선분 BE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치 뭐 위에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그냥 선분 BE의 길이를 구하래. 그러니까 BE는 어떻게든 상수값이 나온다라는 말을 숨겨놓고 있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일정하다라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걸 길이를 찾아봐라는 식으로 좀 바뀌어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학교 시험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요거는 기억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자.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B쪽 또는 D쪽이 120도인 마름모가 있습니다. EF 있네. EF 2, EG 2. 둘 다 길이가 2가 되는 그런 삼각형이 있고 EFG가 30도가 되도록 이등분 삼각형 EFG를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붙여놨대. 그리고 F는 어쨌든 성분 위에 놓여 있고 그렇게 삼각형을 움직일 겁니다. 삼각형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 그때 BGF의 각을 세타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일단 뭐 해봐? BFE라는 각을 표현해봐. 맞죠? 각 BFE, BF 여기 이거 한번 표현해봐 라고 합니다. 끝났죠? 뭐예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잖아. 그럼 세 개 더해서 180도가 되려면 일단 60도 필요하고 세타 없앨 수 있는 재료가 필요하네. 60도 마이너스 세타죠. 뭐예요? 뭐야? 내가 잘못 쓴 거야? 아, BFG구나 이거는. 아, BFE네. 요게 지금 60도 마이너스 세타. 그래서 BFE는 30도까지 더해서 90도 마이너스 세타 맞습니다. 알았나요? 두 번째. 어디 가래? 선분 BF의 길이를 찾아보래. BF 뭐야? 이거 길이 찾아보래. 4 사인 세타. 뭔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맞죠? 맞죠? 끝났죠? 예? 왜요? 120도 각 하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길이 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어디서? 위쪽 삼각형에서. 맞죠? 이게 30도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30도고 그래서 여기가 120도다라고 해서 코사인 법칙 써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쪼개 1대 루트 3대 2겠지. 그럼 얘는 2루트 3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을 다시 한번 보자. 120도의 대변이 2루트 3입니다. 세타의 대변을 구해주세요잖아. 됐니? 사인 세타분의 BF는 사인의 120도 분의 얼마야? 2루트 3. 됐어? 됐어? 끝. 얼마야? 이거 다죠? 그래서 BF는 4사인 세타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 이제 디귿 가는 거야. 자, 어디로 가자? 위에 나와 있는 재료들이 힌트다. 그래서 내가 디귿에다 별표를 치라고 했는데 디귿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역, 니은이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라. 알았냐? 이 문제 자체를 좀 흐름을 전체를 다 기억해야 된다. 지금은 기역, 니은이 힌트야. 왜? 갑자기 여기서 뭐 하래? BE의 길이. 이거 그림에 나와 있지도 않은 이 길이를 찾으래. 그럼 이 길이를 포함하는 삼각형에서 뭔가 처리하라고 해야 되죠. 120도 같은 거 특수각 아니니까 못 써 이제.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같은 것들을 잘 보라는 얘기지. 이때 쓰이는 게 이 각이야. 기억에서 뭐 해놨잖아. 뭐? 90도 마이너스. 됐냐? 지금 겹쳐서 써가지고 보이나 모르겠다. 이 각의 크기. 90도 마이너스 세타. 요거. 써서 BE의 길이 구하자. 알았냐? 그러면은 뭐만 찾아주면 되겠어? 아, BF도 나와 있었네. 요거 길이 알잖아. 4사인 세타. 뭐야? 변 가. 알았음? 알았음? 그럼 뭐임? 코사인 법칙이겠죠? B의 제곱은
뭡니까? 4 더하기 16 사인 제곱 세타 더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4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의 90도 이제 2분의 파이를 쓸게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런데 얘가 사인 세타. 맞지? 그러면 끝났네. 보이냐? 계수 16? 16. 그래서 자 묶어놓고 16으로 묶어주면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그냥 사인 제곱이네. 그냥 사라지는 거였네. 난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 나오네. 끝났죠?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자. 그래서 만약에 B의 길이를 구하시오였다면 답은 이겠죠. 여기까지. 어때? 할만하죠? 잠깐 쉬었다가 오늘 등차 수혈하러 갈게요. 오늘 이제 등차, 다음 시간에 등비. 자, 등차 등비라는 거는 단원 자체가 워낙 심플합니다. 알았죠? 뭐 물어보는 질문도 심플하고 개념 설명도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대신에 그냥 이 안에 유형들이 좀 다양하게 있을 뿐. 그래서 뭐 저기 뒤에 있는 수열의 합이나 귀납법으로 넘어가기 전에 있는 이 등차 등비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왜 특히 기본이냐?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대입해서 못 푸는 문제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한 말로 얘기하자면은 못 풀어서 질문의 문제는 사실은 나와서는 안 된다. 특정 유형 뭐 한두 개 정도만 제외하고는. 근데 그 한두 개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서 나오는 행일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기 있는 터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공식 다 때려놓으면 무조건 답은 나온다. 알았지? 그러면 일단 첫 문제는 뭐야? 공식 안 외워서 질문 환장해요 내가. 알았음? 그 다음 두 번째. 그 공식들이 나중에 저 뒤로 가서 수열의 합 시그마 쪽이나 아니면 귀납법으로 넘어가도 또 똑같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하는 얘기 까먹었어요. 나오면 또 큰일 난다. 알았죠? 자, 어쨌든 등차 등비는 유형들이 좀 많기는 한데 결국 공식을 좁혀보자면 딱 3개니까 그거만 잘 기억합시다. 첫 번째 등차 수열 나오면은 뭐 나와야 돼요? 일반항이라는 거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얘기하자. 수열의 정의가 뭘까? 수열 정의가 뭘까? 수를 나열한 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열은 뭘까? 수를 규칙성 있게 나열한 거. 아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말고 규칙성 있게 나열해서 다음 번째는 누가 나올지 저 뒤에 100번째는 누가 나올지 찾아보자. 알았죠? 뭐 이런 것들이 수열이다. 그렇죠? 근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놈은 뭐야? 사전적인 용어로는 등, 같을 등, 차가 똑같은 수열. 그래서 뭐다?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 빼셈을 해봤더니 뭐하더라?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같다라는 말을 일정하다라는 말로 고쳐서 쓸게요. 그런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요 밑에 한 줄 더 쓸 거야. 그래서 일단 수열 AN을 뭐 중괄호 AN이라고 해서 쭉 늘어나 볼게요. 그때 A1, A2, A3라고 하면서 나열하는데 여기서 용어는 뭐다?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 또는 A1은 첫째 항이라고도 많이 부른다. 그치? 그 녀석을 우리가 A라고 해볼 아니다. 일단은 뭐 해보자. 이웃하는 항들 간의 차. A2에서 A1을 빼보자. 다음 항에서 전 항을 빼보자. 그러면 어때? 그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 그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뺀 것들이랑 항상 일정하더라. 그럼 마지막에는 뭐 나오겠지? AN마에서 AN마이너스 나오겠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 그 녀석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 불러? D라고 부르면서 한글로 뭐라고? 공차라고 부르죠. 맞죠? 공유하고 있는 차.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넘어간다? 자, A2가 뭡니까? A1에다가 D를 더해요. 뭐야 이거? 그 다음에 A3는 뭡니까? A2에다가 D를 더해요. A4는 뭡니까? A3에다가 D를 더해요. 쭉쭉쭉 가다 보면은 AN은 뭡니까? AN-1에다가 D를 더해요.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가 D를 또 더해서 세 번째 항, D를 더해서 네 번째 항, D를 더해서 N번째 항까지 쭉 간다. 그치? 맞죠? 그래서 뭐 한다? 요렇게 더하기 D, 요렇게 더하기 D, 요렇게 더하기 D, 요렇게도 더하기 D. 그렇게 정의한 걸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에서 내리는 등차수열 정의라고 부르지. 어떤 수 A1이 있었어. 그 어떤 수에다가 공차 D를 일정한 값이라고 부를게. 일정한 값을
뭐해서? 더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든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고등학교에서는 내려요. 알았죠? 근데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노란색 의미다. 알았지? 자,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AN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어? A1 첫째 항에다가 한 번 더해서 2B를 만들고 2B 된다. 한 번 더해서 A2를 만들고 두 번 더해서 A3를 만드니까 n번째 걸 만들려면 n-1번 D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공식.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화. 여기까지 이해되었니? 오케이?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하면이 깜짝이야. 갑자기 쳐다보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 전에 아니다. 그거부터 하고 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등차 중항을 이루고 있다. 또는 등차 중항 공식 뭐야? A와 X와 B라는 수. 요 세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만들어지는 기본 공식 뭐 있어? 요는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X를 뭐 하면 2배 해주면 A와 B의 합과 같다. 요거 기억나나요? 또는 가운데 항 X는 뭐다?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눈 것과 같다. 어떻게 보면 산술평균 말하는 거죠. 요게 등차 중항 공식이다. 요 두 개가 기본 공식. 그리고 여기다가 SN 등차수열의 합공식까지 합하면 오늘 외워야 되는 공식 딱 3개. 여기까지 되었니? 자, 근데 이게 단가요? 아니죠. 여기서 이제 조금 머리 써야 되는 어디갔지? 머리 써야 되는 유형이나 공식 같은 게 또 조금 등장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등장하는 유형 뭐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수들. 자, 저것도 어떻게 보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 A, X, B인데 저거는 여기서 설명하고자 한 거랑 조금 다른 게 지금은 내가 A와 X와 B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너희들한테 뭐 문자로 줄 수도 있고 또는 X에 대한 식으로 어쨌든 문제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다?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세수가 존재하고 있다 라는 말로만 할 겁니다. 그럼 너희들이 스스로 그 세수들을 미수를 잡아야 되겠죠. 맞죠? 그거 설명하는 거야. 자, 등차 수를 이루는 세 개의 수가 존재한다. 그럼 너희들이 그 세 수를 미수 뭐로 잡으라고 배웠어? 가운데 놈을 A로 잡으라고 보통 하죠. A, B, C 절대로 하지 말고요. 그래서 가운데 항을 A로 잡아주고 그 전에 항은 등차만큼 뺀 거, 그 다음 항은 등차만큼 더한 거.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가 뭐야, 동현아? 알았지? 합하면 3회. 문제에서 항상 등차 줄이는 세수가 존재한다. 그때 그 세수의 합이 얼마라고 하면서 줄 거거든. 곱도 마찬가지. 곱도 쉽잖아. 합체에다가 A 하나만 두고 보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보통 줄 거거든. 그러면 등차수를 이루는 몇 개의 수가 존재한다면 5개의 수가 존재한다면 역시 뭐다? 가운데를 A로 잡자. 그러면 그 전과 후에 각각 A마 D, A 뿔 D가 있고 또 그 전과 후에 각각 A마 2D, A 뿔 2D가 있다고 하면 된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현우야. 오늘 자꾸 현우한테 이상한 거 질문하네. 승빈아. 등차수를 이루는 4개의 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미수 잡아? 응. 그 다음은? 안 됩니다. 자, 갈게요. 결국 4개의 수가 존재해도 마찬가지 합이 나온다. 그래서 좀 약간 대칭이 되게 써줄 거야. 근데 가운데가 없지. 홀수계가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놈과 이놈을 같이 잡아줄 건데 얘를 A마디, Abil디로. 그러면 승빈아 얘는 뭐야? 그렇지! 죽여버린다. Aብል 3D죠. A마 3D고요. 얘 왜요? 가운데 두 개 항. 2D만큼 차이 나잖아. 그래서 여기도 2D 더하고 2D 빼야지. 알았죠? 오케이? 자, 이렇게 꼭 해야만 하나? 법이 있는 건 아니야.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해야만 답이 나온다라는 거는 아니야. 아까 내가 세 수를 잡을 때 내가 A, B, C로 잡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요즘 문자 3개짜리 연립이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뭐 A, B, C로 잡아주면 등차수를 이룬다는 의미로 뭐 2B는 A 더하기 C, 그 다음에 합과 곱을 줄 거니까 A, B, C의 합은 얼마, A, B, C의 곱은 얼마. 그러면 3개 연립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미지수 3개짜리 연립 요즘 잘 안 나오거든. 알았음? 그래서 그걸 기피하는 것뿐. 두 번째, A와 A뿔 D와 A뿔 D를 잡으면 뭐가 틀리나요? 아니요. A와 D에 대해서 연립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합 주어져 있고 곱 주어져 있으니까. 맞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 합에서 A 찾고 시작하면 연립 안 해도 되잖아. 그 효율적인 풀이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 수도 역시 마찬가지. 4개의 수의 합이 반드시 4A 하면서 똑 떨어져 주게. 그래서 합이 16이라면 A가 4 해서 찾을 수 있게. 알았죠? 미수는 하나로만 출발하려고 하는 작업이고, 어쨌든 가운데가 A마디 A뿔 D, A마디 A뿔 D니까 공차를 D로 사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어? 알았어? 끝. 그러고 나서 등차 중항과 약간 관련된 녀석. 아, 힘들어. 뭐 하나 더 있냐면, 이것도 방학 때 했던 건데요. A1, A2, A3, A4, A5, A6, A7, A8, A9까지 가보자. 자, 이런 식으로 등차수를 이루고 있는 수들이 존재한다고 치자. 자, 그때 얘네들은 하나가 싹 다 등차수열, 그리고 등차중앙.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4의 2배는 A3, A5가 합과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는 뭐도? 얘네들의 합도 똑같죠. 얘네들의 합도 똑같죠. 맞죠? 그것 좀 힌트로 잡아서 좀 문제를 몇몇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등장하잖아. 예시는 간단하니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 A1과 A9의 합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4래. 오케이? 그때 A4가 10이야. 그때 A에 15를 구하셈. 뭐 이런 문제 있다 치자. 그럼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보니까 어때? A15를 구하라. 일반항 구해서 15 넣으면 답이다. 그치? 맞죠? 맞죠? 그럼 위에 있는 조건에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재료들. A와 D를 빠르게 찾아오면 좋겠다. 맞지? 자,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쉬운 풀이를 알려주겠지만은 너희들이 못 풀어서는 안 되는 이유. A1은 뭐야? A9는 뭐야? 그래서 요거로 가고 A4는 뭐야? 이거잖아. 그러면 A와 D에 대한 식 두 개 연립하면 무조건 AD는 나온다. 못 푸는 문제는 없어. 지금 내가 들어준 예시가 너무 쉽기는 하지만. 알았죠? 대신에 어떤 풀이가 존재한다. 간다. A1과 A9의 합은요. A2와 A8의 합과 같고요. A3와 A7의 합과 같고요. A4와 A6의 합과 같아서 A5의 2배입니다. 그래서 A5가 12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공차는 2야. 끝.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좀 문제집이 좀 빠르게 풀기를 원하는 진짜 풀이겠지. 그치? 근데 저런 풀이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지금 오늘 벌써 3번째 얘기하는 게 못 풀어서는 안 돼. 좀 쉬운 풀이 없나요? 라는 질문은 좋은데. 알았음? 알았음? 어려운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처음에 풀이가 뭐야? A 플러스 8D는 24. A 플러스 3D는 10. 못 썼어. 그냥 일반항 쓴 것뿐이지. 중항 같은 거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습니다. 중항을 반드시 써야 되는 합공식에서 특정 규칙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는 하지만 그런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전부 다 일반항 쓰기만 하면 답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다. 알았냐? 알았냐? 그거를 기억해둬라. 알았냐? 자, 어쨌든 간다. 그거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잘 나오는 건 아니기는 한데 어떤 경우도 있다. 합이 일정합니다. 합이 똑같습니다라는 거는 가운데 꼭 A4 같은 거 가운데 두는 게 아니라 A7, A8의 합은 A6, A9의 합과도 같고 A5, A10과의 합과도 똑같습니다. 가운데 뭐가 없더라도 합은 항상 일정하다. 대칭형으로. 알았지? 그것까지 넘어가 주시면 끝.
그러면 이제 마지막 공식 하나 남았어요. 누구? 등차수열의 합공식. 자, 등차수열의 합공식은 뭐 해주세요? 만드는 방법도 함께 익혀놔주세요. 왜? 그 흐름이랄까? 합공식을 만드는 과정을 너희들이 도형의 활용 문제에서 오늘 숙제 하다 보면, 숙제 풀다 보면은 뭐또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음? 물론 너희들도 모르게, 너희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이걸 쓰고 있었네? 놓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등차수열의 합공식 가보죠. 자,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 SN이라고 부르는데요. SN은 등차수열 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SN은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항상 첫째부터 n까지의 합을 다 SN을 부른다. 등비수열에서도 SN이고 등차수열에서도 SN이고 그냥 세상 처음 보는 수열이 나와도 SN이다. 알았지? 일반적으로 쓰는 약속이야. 어쨌든 SN이 뭐야? 첫째 양 더하기 둘째 양 더하기 셋째 양 더하기 점점점점. 알았음? 그래서 하나도 중간에 빠짐없이 A n번째까지 더했다면 그걸 SN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자, 그때 이 녀석을 우리가 표기하기를 첫째 양을 A1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그냥 A라고도 많이 하죠. A라고 해보자. 그럼 두 번째 양은 뭐임? A뿔D. 세 번째 양은 뭐임? A뿔2D. 자, 마지막 항을 우리가 last라는 의미로 L을 쓴다면 그 전에 항은 뭐겠어? L마디. 맞죠? 얘네들을 열심히 더하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기억나나? 방학 때 한 거. 등차수열의 합공식 SN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니? 그 다음. 그냥 저기서 계산 오르르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SN 어떻게 구하니? 네. SN을 한 번 더 씁니다. 대신에 순서를 싹 다 뒤집는 거죠. L, L마디, L마2D, A뿔D, A. 그걸 더하고 있대. 맞지? 이 두 식을 뭐해? 더하고 싶게 생겼나? 그러면 좌변은 ESN 나옵니다. A뿔 L, A뿔 L, A뿔 L, A뿔 L, A뿔 L. A뿔 L이 몇 개 나와? N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합공식 SN은 뭐다?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첫째 항 더하기 끝항. 알았음? 예. 자, 근데 이 공식이 이게 단가요? 아니죠. 자, N 곱하기 얘들아. 지금은 끝항이 주어져 있다라는 의미로 L, last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저 L이 누구야? AN이잖아. AN이 뭔데? 일반항. 그래서 AN 대신에 L 대신에 일반항 공식을 써서 2A 플러스 N-1의 D. 이게 또 등차수열에 대한 두 번째 합공식이죠. 여기까지 잘 외워두세요. 그리고 저것도 잘 기억해두세요. 흐름. 등차수열 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항들의 합을 순서를 거꾸로 써줘버리고 그 두 개를 더하는구나 라는 흐름도 기억하세요.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야. 합공식 유도 과정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그걸 이용한 활용형 문제, 응용형 문제들 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등차수열 끝난 거야.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 뭐 딱히 없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싹 써보자. 등차수열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정의에서부터 출발하기는 하는데 꼭 외워둬야 되는 공식 몇 가지 얘기만 하고 문제 풀고 오늘 마칠게요. 자, 등차수열 첫 번째 뭐 나온다? 일반항 나온다. 그죠? A에는 뭐다? A1 첫째 항에다가 그냥 A라 쓸게요. N-1D를 더하자. 두 번째 등차 중항 뭐예요? A와 X와 B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중항인데 그냥 중항이었었네. 등차 중항이야. 자, 어찌됐건 X는 뭐다? 2배 해주면 A별 B와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합공식 SN을 부르죠. 뭐다? 2분의 N. 이 N을 항의 개수로 기억합시다.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두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2A 첫째 항의 2배에다가 N-1의 D.
여기까지. 알았음? 등차수열에서 나오는 공식은 이 세 개가 답니다. 나머지 것들은 약간 유형 느낌이라고 바라보시면 되겠다. 방금 내가 초록색으로 썼던 이런 것들 포함해서. 알았나요? 알았나요? 문제 한번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번에는 오늘은 그렇게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풀면서 바로바로 풀이합시다. 알았죠? 바로 한 문제 풀고 풀이하고 풀고 풀이하고 풀고 풀이하고 푸는 시간도 조금은 짧게 줘볼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00번 빵 보자마자 바로 답 구할 수 있겠냐? 암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흐름을 바로 볼 수 있겠냐? 1200번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해도 돼? A2는 A뿔 D, A4는 A뿔 3D. 맞죠? 근데 나라면 이거 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리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 A는 4. 첫 공차도 4. 이런 식으로 가면 좀 더 땡큐지 않을까? 알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활용이 될 거고 더 많이 쓰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 하나 더. 이거는 사실 쉽기는 한데 1205번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래 얘들아? 자꾸 딱 보자마자래. 승빈아. 아니야. 연우야. A6에서 A4를 뺐대. 저게 뭐야? 알고 있는데. 2배. 그렇지. 2D잖아. 2D. 맞죠? 왜요? 굳이 A뿔 5D에서 A뿔 3D를 뺀 겁니다라고 할래? 아니지. 등차 수열은 어떤 항이든지 간에 빼주기만 하면 무조건 N-ND 나오는 거. 오늘 내가 설명은 안 했지만 이거는 보자마자 2D 하고 나와야 된다. 그지? 그럼 2D가 4고 A 플러스 2D가 오니까 A는 1. 뭐 그럼 그 이 과정은 생략. 알았죠? 뭐 이런 거를 이제 모아서 점차 어려워지겠지. 너무 쉽다. 자, 그럼 이번에는 머리를 조금만 써볼까요? 머리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212 12 풀어보세요. 뭐 중항을 쓰면은 뭐 빠르게 풀리긴 한다, 그치? 그런데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은 항 두 개 차이 그냥 자체를 냈다 빼면 되지 않을까? 이거에서 5D 더한 거고 이거에서 5D 더한 거잖아. 그럼 뭐야? 둘이 빼면은 10D라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알았음? 알았음? 나중엔 그래서 뭐 하게 될 거야? 등비수열이다. 그럼 뭐야? 통째로 그냥 나누라고 할 거야. 그럼 뭐 나오잖아? R 5승 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도 생기겠지. 알았죠? 두식 자체가 뭐야? 그냥 통째로 똑같이 몇 배 하면 이해가 되는 거. 지금처럼 통째로 몇 더하면 이해가 되는 거. 좀 잘 기억해뒀으면 더 좋고. 알았음요. 자, 뭐 어쨌든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뭐 해도 된다. 벌써 오늘 5번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냥 일반항에 대입하면 못 푸는 문제 없다. 이 얘기야. 알았지? 좀 뒤에 넘어가서 더 어려운 문제더라도 뭐가 달라질까? 아니면 똑같습니다. 다 일반항 대입하면 다 풀 수 있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슬슬 머리를 쓰게끔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16번 같은 거. 얘들아, 나의 식에 지금 너희 책에 보면 형광펜 표시돼 있죠? 얘들아, A5랑 A11이랑 절대값이 같고 서로 부호가 서로 반대다. 그 말이 뭐야? 어,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하면 0이다. 오케이? 그게 중항으로 넘어가면서 뭐? A8이 0이다. 알았음? 그러면은 아까 뭐 공차가 음수다 뭐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긴 한데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음수이네? 라는 걸 판단하지 않아도 되잖아. 알았죠? 오케이? 끝. 이게 나중에 또 등차 수열 SNA, 등차 수열 합의
최대 최소 쪽으로도 넘어가기도 하고 기타 등등등등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알았음? 네, 뭐 끝. 너무 쉬운 문제들만 자꾸 풀고 있으니까 좀 재미없죠? 돌리죠, 막. 그쵸?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당신들이 해오면 되고 좀 더 넘어가서 이제 살짝 머리를 쓰게끔 하는 그런 문제들. 자, 이번에는 푸는 시간 좀 줄게요. 2개 정도만 풀어보자. 일단 1247번 풀고 있어. 두 개 풀까? 바로 이어서 47, 48 두 개. 기기. 47번. 이거 뭐야? 앞 문제지? 47번. 얘들아,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뭐 A10, A1 빼서 9D가 나오는 거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건 뭘까? 이거를 나중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S10이 뭐야? A1부터 A10까지 총합. 근데 그게 A10이랑 똑같대. 그 말은 뭐야? A1부터 A9까지 총합이 얼마? 그냥 0이란 얘기지. 알았니? 그러면 뭐? 중항 다 빵빵빵빵빵빵. 맞음. 9개니까 홀수게. 정가운데 누구 있어? A5 있잖아. 걔가 빵이란 얘기지. 알았음? 뒤가 왜 나와? 빵이란 얘기지. 그거 가지고 일반화 세워주면 되잖아. 여기까지 됐죠? 알았죠?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일반화 세우는 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48번. 얘도 약간 느낌 비슷한 거 알겠니? 이게 뭐요? 3A6였어. A6 알려주는 거니. 얘는 뭐요? 몇 개야? 11개죠? 홀수 개죠? 가운데 놈 누구야? A9. 그게 더하고 하다 보면은 어때? 총 11개. 근데 2A9가 5개, A9 1개. 몇 개? 총 6개. 6A9. 그게 176. 됐음? 그래서 A9 나오네. 6, 22. 얘? 6이 아닌가? 아, 6이 아니다. 11이다, 11. 11에 2구. 그럼 A9는 16이네요. 알았죠? 일반항 세우는 건 역시 생략할게요. 둘이 빼고 뭐 몇 D 하면서 찾으면 돼요. 알았죠?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또 설명하고 싶은 몇 개가 또 있습니다. 뭐 졸라 많아요. 그죠? 아, 너무 쉬운 거밖에 없다. 아, 요거 하나 해야 된다. 이거는 보자마자 하자. 얘들아, 65번. 자, 두 가지를 설명하고 싶다. 하나는 빨리 푸는 풀이, 하나는 정확한 풀이. 근데 정확한 풀이는 사실 이 문제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보다는 등비에서 설명하고 싶은 게 더 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간단히 던져는 놓을게. 자, 어쨌든 이 문제 어떻게 풀게? 기억나? 빠르게 푸는 풀이. 정확하게 푸는 풀이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합공식 3번 쓰면 되지. 맞지? S10 합공식 써서 AD 찾고 뭐래? AD에 대한 식 하나 세우고 S20 공식도 합공식 써서 그냥 AD에 대한 식을 세워.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 AD 나오잖아. 알았죠? 그 얘기인데 그거 말고 좀 빠른 풀이 뭐 없나? 생각나는 거 없나? 자, 기억해라.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과. 그 다음에 이어서, 첫째 항이 아니라 이어서 또 똑같은 개수의 합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10개, 똑같은 개수만큼 더한 녀석들의 합은 AN이 등차면은 얘네들도 등차수를 이루고요. AN이 등비면은 얘네들도 등비수를 이룹니다. 얘 얼마예요? 지금 2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만큼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50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 얼마란 얘기야? 300이라는 얘기지.
끝났지? 여기도. 그럼 얘는 400. 답은 전체 900.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중간에 건너뛰는 거 없고 똑같은 개수만큼 똑같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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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5개, 5개, 5개.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은 AN이 등차면 그 녀석들도 등차. AN이 등비면 그 녀석들도 등비. 기억해둬라. 알았지? 예. 그 다음에 제대로 푸는 풀이는 사실 지금은 너무 쉬워.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얼마야? 19d. 그 얼마? 500? 자, 그러면 이건 당연히 뭐야? 이거 약분하면은 2a 플러스 19d가 나오지, 50. 여기도 약분해주면은 2a 플러스 9d가 나오지, 40. 그럼 d가 나왔지? 그거 가지고 다시 집어넣어서 a 구하면 되지. 자, 그런데 등비수열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게 이게 막 몇의 n승, 막 몇 승, 막 이렇게 나오면서 좀 많이 지저분해요. 여기가 일단 저 값을 등비수라고 가정하고 그냥 풀게. 혹시 뭐 공식 기억나는 사람들은 공비-1분의 또는 1-공비분의 첫째 항에다가 1-공비의 몇 승? 10승이잖아. 1-1분의 a 곱하기 1-r의 몇 승? 20승이잖아. 그지? 그지? 이걸 연립을 하래. 야, 10승, 20승 이거 연립 어떻게 할래? 등비는 꼭 기억해둬라. 이 식, 밑에 식 잘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 얘들아. 두 식을 그냥 냅다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의 생김새와 이 식의 생김새가 동일한 생김새를 갖는 식으로 연립이 될 거다. 그래서 얘가 나오는 식으로 연립이 될 거라고. 알았지? 그게 등비수열에서의 연립이다. 꼭 좀 차수가 낮은 놈, 조금 더 심플한 놈을 복잡한 식의 일부에서 찾아. 인수분해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알았죠? 그렇게 연립이 되는 게 거의 90%. 등비는. 등차는 그냥 뭐 1차, 2차 연립이라서 상관없고. 알았음?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 아, 두 개다, 두 개. 두 개가 더 있어. 아, 세 개인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일단 몇 개는 너희들이 이제 숙제로 풀어오고 나면은 얘기를 할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대표적인 느낌인데 그래, 이 79번 하나로 설명하자. 자,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S7과 S11이 똑같다. 얘들아, 저게 뭐게? S7과 S11이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 그 얘기를 하나 먼저 하고 싶어. 그 다음 두 번째. SN의 최대값을 찾으래, 갑자기. 그죠? SN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래. 이건 또 무슨 얘기게? 방금 앞에 거랑 약간 연결시켜지는 문제기는 해. 근데 좀 완전 느낌이 달라. 자, 일단 첫 번째. SN의 식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지금은 막 A도 문자처럼 보이고 D도 문자처럼 보이니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전개를 했다 치면 N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러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2차식의 최대 최소고 S7과 S11이 똑같다는 거는 2차식의 대칭성이야. 알았냐? 그래서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SN 자체가 2차식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가 나온 걸 생각해서 SN을 N에 대한 정역이 자연수인이지만 N 자체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 이런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7일 때 11일 때 똑같다는 건 가운데 대칭성이 9고 이거 자체가 S9가 되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거 살려주세요. 그러면 끝났어. 대칭성 알고 첫째는 17 이용하면 돼. 여기까지 됐음? 그걸 살려주세요라는 문제이다. 알았나요? 알았나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와, 이걸 어떻게 떠올리지?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사실 이 두 개 뭐 하면 돼? 빼도 돼. 똑같다며 빼면 0이겠지. S11에서 S7 빼봐. 뭐뭐뭐 남아? A
11, A, 10, A, 9, A, 8. 야, 내가 잘못 말했다. 아닌데, 맞는데? 8, 9, 10, 11, 맞지? 얘네들이 뭐 한다? 더해주면 뭐 된다? 똑같은 거 뺐으니까 0 된다. 그럼 얘네들의 합도 0이고, 얘네들의 합도 0이다. A9와 A10의 합이 0이다 해서 A, D에 대한 식 나오잖아. 근데 첫째는 17 알잖아. 17? 14? 17. 그럼 D 나오겠지? 그럼 끝이에요. 알았죠? 아까처럼 대칭성 살려줘. 이둘의 합과 이둘의 합이 똑같겠지. 그럼 똑같은 거 더해서 0 됐지. 둘 다 0이라는 얘기지. 알았음? 뭐 그런 식으로 살려주는 문제입니다. 자, 내가 지금 말한 거,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칭성. 근데 이 대칭성을 살린 문제가 재작년인가 구모 때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 학교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이제 조만간 풀게 될 겁니다. 그 대칭성 꼭 기억해놔라. 또는 SN 자체가 몇 차식? 2차식이다라는 것까지는 꼭 기억해놔. 알았지?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방금 얘기랑 일맥상통한 건데 AN 있죠? AN 뭐예요? DN 플러스 P입니다. SN은 뭐예요? 2분의 DN제곱 플러스 Q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자, AN은 몇 차식?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맞죠? 그때 N의 1차 항의 개수는 D, 무두구 공차다. 전개해봐. 왜 그랬어? 전개해봐. DN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알았음? 두 번째 상수항이 A-D라는 거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SN도 곱하기 N이 있잖아. 그러면 N에 대한 상수항은 없다는 얘기겠지? 근데 뒤에 게 1차식이거든. 그래서 뭐다? 어쩌고 저쩌고 N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N. N에 대한 2차식인데 N에 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알았음?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푸냐? N제곱의 개수를 가보자. 요게 전개해주면 DN제곱 2분의. 그래서 2분의 DN제곱이거든. 공차의 뭐? 절반. 그 다음에 N에 대한 1차항은 뭔가가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해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들에서 빨리빨리 풀리는지 얘기한 적 있죠, 옛날에. 자, AN이 뭐다? 2N-1이다. SN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보자마자 N제곱에서부터 출발. 맞죠? 왜? 얘가 공차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D 1N제곱으로 출발해야지.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찾아요? 1 넣었을 때 A1. S1이 A1. 그럼 1 넣어주면 1이니까 얘는 끝. 알았죠? 그러면 만약에 AN이 뭐다? 2N 플러스 1이다. 그럼 SN은 뭐예요? N제곱에다가 1 넣었을 때 3 나오니까 여기다가 2N 붙여주면 끝. 1 넣었을 때 3 나오는 식으로. 알았죠? 요거 알고 있으면 도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된다. 거꾸로 가볼까? SN이 주어져 있다. 3N제곱에 마이너스 6N이래. 자, AN 가보자. AN 어떻게 돼요? 6N으로 출발합니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니까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는 상수만 붙여주면 끝. 알았지? 이거 생각보다 진짜 요긴하게 쓰인다. 꼭 기억해놔라.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여기서 설명할 게 더 많기는 한데 좀 뭐랄까 유형 설명 느낌도 있는가 하면은 좀 뭐랄까 그냥 문제 설명 느낌이 강해서 먼저 풀어보면은 풀이해줄게요. 근데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을 거야. 아직까지 내가 설명을 안 한 유형들이 꽤 많아.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거의 숙제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등비 수열은 공식 언급만 하고 거의 끝나는 상황. 등비도 먼저 풀어봐. 그럼 풀이해줄게. 이렇게 끝이 나게 될 거다. 알았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등비 수열 원리 합계 그거 설명 한 번 더 하고 마칠 거예요. 그 다음 시간 말고 다다음 시간은. 알았어요? 그럼 등비 수열의 숙제 부분은 아마 행일 전과 후로 나뉠 거다. 행일 후는 아마 등차 등비가 같이 있을 거라. 알았죠? 그래서 등차 등비는 3번으로 쪼갠다고 보면 돼. 원리 합계 때문에. 모르겠다 근데.
물리학을 내가 따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방학 때 넘어간 반이 많을 거라서 이번 아마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잘 가요.